네, 지금부터는 기한문의 결제, 검토와 협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제는 넓은 의미의 결제 뜻은 당의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시장 군수 외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전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의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 행위를 넓은 의미의 결제라고 합니다. 그 결제에는 결제, 전결, 대결이 있어요. 그리고 결제의 종류에 결제, 전결, 대결이 있습니다 할 때의 결제는 좁은 의미의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와 협조가 있는데, 검토는 결제 전에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는 것이고, 협조는 그 결제하고자 하는 그 문서의 내용이 관련이 있는 실과의 장이나 팀장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 후결과 후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한은 반드시 결제를 올리기 전에 내가 기한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바로 전자문서에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팀장이나 과장이 김전무관 이거 잘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도 안 하고 또 얘기하면 또 내가 그냥 직접 고치지 뭐 해가지고 직접 고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같이 신규자들은 한두 번은 그렇게 해도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세 번, 네 번 계속 기한을 할 적마다 김전무관 이거 잘못됐어 하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제 과소평가하게 되죠.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신 전에 반드시 최종 확인한 후에 그 컴퓨터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결제권자가 결제를 하기 전에 시장이 결제할 때 또는 국장이 결제할 때, 과장이 결제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이 이 결제입니다. 자, 요 문서는 과장 전결 문서예요. 그러면은 팀장이 검토자가 되는 겁니다. 국장 전결 문서는 팀장, 과장이 검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부시장 전결이다. 그러면 팀장, 과장, 국장이 검토자가 되는 겁니다. 시장까지 갔다. 그러면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이 다 검토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좌측에 있는 거, 자, 이 부분은 검토자죠. 검토자. 그리고 여기 빨간 거 여기는 결제권자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여기에 검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토자는 결제를 받기 전에 그냥 검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 출장을 갔다 그러면 검토를 생략합니다. 자, 국장 전결인데 팀장 서명받고 과장 서명을 받으려고 했더니 과장이 출장을 갔다 그러면 출장 갔습니다 표시를 하고 그냥 국장 결제를 받으면 돼요. 근데 대신 과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부재중 업무보고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쪽지복을 만든다든지 뭐 경미한 것은 구두로다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과장님 안 계실 때 요건 처리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협조는 내가 기한하고자 하는 문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 그러니까 뭐 지출권이다 그러면 회계과, 뭐 예산에 관한 것이다 예산 담당과, 그러니까 협조부서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회계과나 예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의 서명을 받는 것이 협조입니다. 자, 여기선 회계과장 협조를 받는데, 협조 서명에서는 협조자가 자리에 비어 있다. 그러면 업무 대행자, 뭐
회계과장 협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회계과장이 없다 그러면 회계과의 주무팀장의 서명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 대행자의 서명을 그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신규자가 들어가 있는 팀에 팀장이 기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거는 업무 대행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주무관이 기한을 하고 나면 김삿갓 팀장이 검토자로서 서명을 하죠. 그런데 대신 김삿갓 팀장이 기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팀장이 기한을 합니다. 보통 기한을 할 때 업무 담당자, 여기 홍길동이는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나서 홍길동이도 여기다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서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홍길동이 검토자로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자란에 홍길동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서명은 이 앞부분에 회계과장의 협조 서명을 받는 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홍길동이의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홍길동이가 서명을 하긴 해야 하는데 서명할 자리가 없잖아요. 이럴 때. 그래서 잠시 협조자란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기한문의 협조 서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토 및 협조 절차도 한 두 가지 종류로 다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번처럼 기한부서의 기한자가 기한을 하고 나서 자기 팀장의 서명을 받고 협조부서로 자리를 옮겨서 협조부서 팀장의 서명을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 과장한테 서명을 받고 협조부서 과장 서명을 받고 국장 결재를 받는 방법이 있고 2번처럼 기한자가 기한을 하고 나서 자기 부서의 팀장, 과장의 서명을 받고 협조부서 팀장, 과장의 서명을 받은 후에 국장 결재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관에서는 어느 것을 주로 쓰는지 해서 그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결재의 이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재는 넓은 의미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의사결정행위. 그러니까 시장 군수의 의사결정을 받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부시장, 국장, 과장이 전결권을 행사할 때는 이 넓은 의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와 협조는 결재에 포함이 안 된다. 여기 지금 파란색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검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협조자. 이 사람들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결재는 결재권자가 서명에 의한 결재를 함으로써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이제 최종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다. 하단에 보면은 결재문서, 전결문서, 대결문서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결재. 지금의 이 결재는 좁은 의미의 결재입니다. 시장이 서명하는 것. 주로 행정기관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근데 왜 주로가 왜 들어갔느냐? 원래는 행정기관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가 결재인데 주로가 들어간 거는 천안시 본청에서 과장 명의로 본청에 각과의 문서를 보낼 때의 결재는 그 과에 총무과에서 다른 과로 문서를 보낸다. 총무과장이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기관장에서 주로가 들어간 거예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실과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게 결재입니다. 그리고 전결은
이제 뭐 부시장 전결, 국장 전결, 과장 전결, 팀장 전결 이런 게 있겠죠. 기관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부시장 이하 간부들이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인데 요거는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기분이 좋으면 뭐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기분이 나쁘면 과장으로 하향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을 제가 이제 따왔는데, 자, 여기 농업진흥지역의 진흥지역 지정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돼요. 천안시 전결 규칙에 나와요.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의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부시장, 만에서 3만은 국장, 만 이하는 과장, 현지조사는 팀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의 사무전결 처리 규칙, 사무전결 규칙에 들어가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향을 시키든 하향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상향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하향시키는 거. 자, 여기 지금 이게 3만이 부시장인데, 그냥 뭐 잘못했건, 뭐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이거를 3만 이상인데 국장을 했다. 그럼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럼 사유서 쓰고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기한은, 결재권은 하여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사무전결 규칙에 정해진 대로 하셔야 돼요. 대결은, 자, 결재권자가 항상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재가 됐던, 시장 군수의 결재가 됐던, 그 이하 간부들의 전결이 됐건, 이 사람들이 자리에 항상 있으면 다행인데, 휴가, 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무 대리자가 서명을 해요. 근데 이제 대결에는 순수한 대결이 있고 전대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결은 시장 군수 결재권을 부시장 부군수가 대신할 때 그걸 대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관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를 부기관장이 대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에는 이제 뭐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주무 팀장 과장이 되겠죠. 전 대결은, 자,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은 전결을 행사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전결을 직무대리자, 여기 하단에 보면은 과장의 전결권을 주무팀장이 대신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기관장, 국장 등 결재권자의 전결을 직무대리자가 하는 경우를 전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결에는 대결과 전대결이 있다. 이전에 후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후결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문서 시절에,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등장하지 않던 시절에, 자, 과장 전결 문서인데, 과장이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거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무팀장한테 가서, 이거 긴급한데 좀 대신 좀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 대자 써놓고선 주무팀장이 서명을 합니다. 그런 이제 문서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과장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과장한테 그 주무팀장이 대신 서명한 문서를 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후결 해놓고선 과장이 사인을 해요. 근데 후결 해놓고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김준무관, 이거 내용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이거. 다시 고쳐서 다시 보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수신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오전에 내가 보내드린 문서 무효화 시키세요. 내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서를 다시 보내면,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 이게 대결이라고 하는 선행정행위하고 후결이라고 하는 후행정행위가 서로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후결과 후결은
뒤에 결제한다는 뜻이고 후열은 뒤에 열람한다. 같이 사인을 해요. 이게 후열 시절입니다. 자, 이제 주무팀장이 서명을 해서 대결을 해서 문서를 시행한 다음에 과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과장님 이거 저 과장님 만기실 때 처리했습니다. 그럼 후열 사인. 근데 김준모한 이거 잠때네 이거 다시 해서 보내. 과장님 좀 후결 시절이 아닙니다. 후열은 과장님은 사인만 하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열은 그런 거예요. 못 고쳐요. 근데 후결이 됐든 후열이 됐든 이게 진짜 문제가 뭐 어차피 이미 지나간 거를 다시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두 개 다. 그리고 사후보고라고 해서 9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재중 업무보고. 그러니까 이 사후보고는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쪽지보고로 해도 되고 구두로 얘기해도 돼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이거 처리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쪽지보고를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그래도 과장님이 이 친구 일 좀 꼼꼼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상당히 중요한 문서를 과장님 안 계실 때 뭐 했었어요 어쩌고 했어요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좀 하나 정리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열은 없어졌다. 끝나고 나서 퀴즈에 나옵니다.